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유독 나에게만 힘든 일이 겹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버거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편안해 보이고 누군가는 여유 있어 보이는데 왜 나만 유독 고단한 걸까? 이 질문은 조용한 밤, 잠이 오지 않는 새벽, 혼자 밥을 먹는 점심시간, 문득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단순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젊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앞에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기대가 조금씩 무게를 잃습니다. 기다리던 것들이 오지 않았거나 왔다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나. 그래서 이제는 앞을 기대하기보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돌아보는 시선에 종종 후회와 아쉬움이 섞여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치이며 살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게 편하다고 느끼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에는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북적였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남은 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뿐입니다. 그 시간이 평화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독히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질문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걸까? 나에게만 유독 고통이 많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냉정하면서도 묘하게 위로가 되는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쇼펜하우어가 남긴 하나의 통찰, 누구에게나 공평한 고통 총량의 법칙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공평하다니 내가 겪은 이 힘겨움이 남들과 똑같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 통찰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삶을 훨씬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잘 되고, 누군가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왜 아직도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SNS를 열면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고, 누군가는 멋진 집에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내 삶은 더 초라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걸까? 나만 이렇게 허덕이는 걸까? 젊을 때는 그래도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고통도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그런 기대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걸 이미 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희망이 줄어든 자리에 고통이 더 선명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 인생은 유독 힘들었다고.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 다만 그 고통의 모양과 시기가 다를 뿐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있다. 어떤 이는 젊을 때 고통을 겪고 어떤 이는 노년의 고통을 겪는다.
어떤 이는 관계에서 무너지고 어떤 이는 건강에서 무너진다.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울고 어떤 이는 외로움 때문에 무너진다. 하지만 결국 삶 전체를 놓고 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고통의 총량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인간의 본질을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누군가를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특정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힘들었는데, 나는 정말 많이 참았는데, 어떻게 그걸 똑같다고 말할 수 있지?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묘하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남의 인생은 겉으로 보이는 장면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웃는 얼굴, 잘된 이야기, 성공한 결과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긴 밤, 말하지 못한 좌절, 혼자 삼켜야 했던 눈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에도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던 밤, 참고 또 참던 시간, 아무도 몰랐던 눈물들을 남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남의 밝은 모습만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고통의 층이 있을 겁니다.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다른 형태로 있거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착각을 정확히 짚습니다. 우리는 늘 남의 행복은 크게 보고 자신의 고통은 확대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조건이라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각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평생 고통을 없애야 할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행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싸우고 고통을 피하고 고통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고통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통찰은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성공하면 괜찮아질 줄 알고, 돈이 생기면 편해질 줄 알고, 안정되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것만 이루면 고통이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보상이 온다는 믿음으로. 그런데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잠깐의 안도감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모습만 바뀔 뿐이라는 것을. 아이 키울 때의 고생이 지나가면 부모 걱정이 오고, 직장 스트레스가 끝나면 건강 걱정이 시작됩니다. 자식 걱정이 해결되면 노후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관계에서의 상처가 아물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삶은 계속해서 다른 얼굴의 고통을 데려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하나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 왜 인생은 계속 힘들까?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쯤 되면 좀 편안해진다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런 걸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라고. 그는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진저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면 행복이 오는 줄 알지만 사실은 무료함이 옵니다. 그리고 그 무료함이 또 다른 불안과 공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삶은 그냥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다 똑같다는 말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그 구조를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삶의 구조라는 걸 알면 더 이상 고통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서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통이 공평하다면 결국 인생은 다 똑같은 걸까요?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진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고통과 싸우는 대신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싸울 때는 에너지가 고통을 향합니다. 없애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는 긴장이 온몸을 조입니다. 그 긴장 속에서는 정작 삶을 살아가는 힘이 고통을 향한 저항으로 소진됩니다. 하지만 이해할 때는 다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내 삶의 일부구나. 이것도 내가 통과해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 안에서 우리는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강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힘든가, 덜 힘든가를 따지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나는 나의 몫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놀랍도록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실 고통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는 비교에서 옵니다. 실제 아픔보다 그 아픔이 남들보다 더 많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고통의 총량이 비슷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비교의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만의 짐을 지고 있을 뿐이고 나도 나의 짐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몫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공평함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면 보상받아야 하고 착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하고 참고 살았으면 편안한 시간이 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믿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 믿음이 우리를 열심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노력이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 버틴다고 반드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니까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이 정도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은 배가 됩니다. 억울함이 더해집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세상은 나에게 이러는 걸까? 그런데 고통 총량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기대가 내려갑니다. 내려놓음이 시작됩니다. 인생이 공평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묘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을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삶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집착이 사라지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온전히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로부터의 해방, 더 넓게는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겪는 고통이 특별한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그 순간 자기 비난이 줄어듭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살까 하는 자책이 사라집니다. 자책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자책이 우리를 더 무너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상황은 내 잘못이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생각들이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더 씌웁니다. 그런데 고통이 존재의 조건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 자책의 층이 벗겨집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 나도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인간답게 늙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 특별히 잘하거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 그 인식이 가져오는 평온함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통찰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게 만드는 철학입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약해서 힘든 게 아니라고. 당신이 못나서 고통이 많은 게 아니라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무게를 나눠 들고 있다고.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고 있었던 짐의 무게가 인정받는 순간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고통을 혼자 지어야 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나만 힘들다고 하면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다들 열심히 사는데 나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참고 삼키고 혼자 견뎌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통이 나만의 특별한 불운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나눠지는 몫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오랜 긴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공평하다면 비교는 무의미해집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경쟁도 줄어듭니다. 경쟁이 줄어들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결국 고통의 총량을 이해하는 것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쫓지 않고 자신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느라
내 숨이 가빠졌던 그 오랜 시간에서 벗어나 드디어 내 걸음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호흡으로 산다는 것은 게으르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비교와 경쟁에서 에너지를 쓰는 대신 지금 내 삶의 진짜 의미를 향해 에너지를 씁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마음이 실제로 원하는 것,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있고 싶은지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로. 고통을 줄이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품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삶의 품격입니다. 젊을 때는 더 가지는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받아들이는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품격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품격은 화려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는가에서 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더 너그러워졌는가? 아픔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공감하게 되었는가? 상실을 겪으면서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잘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의 몫이 있겠지.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부러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환한 이면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시간이 있겠구나.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의 밤이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가 부러움을 연민으로 바꾸고 그 연민이 다시 나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으로는 고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짧게 적어보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이런 마음이 들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잘 버텨왔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나는 정말 잘 버텼습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지금의 나에게 힘을 줍니다. 또한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위로를 잘하면서 자신에게는 유독 가혹합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힘들었을 거야. 정말 잘 버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왜 이것밖에 못했나?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 좀 더 잘해야 하는데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이게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친절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삶의 체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깊게 만든다고. 편안함은 사람을 얕게 만들지만 고통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깊은 공감 능력, 섬세한 감수성,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함은 대부분 자신이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편하게만 자란 사람보다 힘든 시간을 겪어온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 고통이 그 사람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깊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고통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시각. 그 시각의 전환이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바꿉니다. 고통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시간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고 좋았던 시간에는 우리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 같았던 시간, 정말 버티기 힘들었던 시간에 우리는 전혀 몰랐던 자신의 면을 발견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누구도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고통을 해석하는 힘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같은 10kg의 짐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짓누르는 무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련의 무게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철학이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시선. 그 시선이 생기면 고통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에 분노하거나 고통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시간이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아니, 지나가지 않더라도 이것과 함께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 태도가 삶을 진짜로 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몫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지나온 그 시간들이, 때로 억울하고 때로 서러웠던 그 날들이 사실은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깊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의 자산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것들은 단순히 사라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쌓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누군가의 아픔에 더 빨리 공감하는 능력,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감각, 버텨내는 것의 가치를 아는 지혜. 이 모든 것이 그 힘든 시간들이 당신 안에 남긴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것은 결코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버틴 자신에게 짧게라도 말을 건네보세요. 수고했다. 잘했다. 오늘도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내일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들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통은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것이 당신만의 불운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함께 나눠지는 무게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지면서도 당신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걸어왔던 것처럼.